그 다음에 이제 항상 연구 목적을 위한 학교에서 주어진 목차가 서론에 연구 배경 및 목적을 쓰라고 했어도 목적만 쓰고 말지 마시고 목적 다음에는 항상 이렇게 범위와 방법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죠? 범위도 우리가 300명을 서베이를 하든 1000명을 하든 간에 모든 사람을 전수조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범위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말 그대로 범위를 한정해야 되는 거고 우리 분석 결과가 일반화될 수 없기 때문에 범위가 한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써줄 수 있으면 써주고 또 방법론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론을 쓰라 그러면 1장 어떻게 구성되고 2장 어떻게 그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연구 방법론은 이론과 분석인데 고작 이론적 고찰은 2장에서 뭐뭐를 이렇게 뭐 문헌 고찰을 하겠다 그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에서 변수 간의 관계를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설문지를 통해서 했는데 이 이론에서는 그 이론적 근거로서 관계된 쉽게 말해서 그 개념별로 변수별로 개념적 정의와 그 학자의 이론과 모형 그 다음에 특징 구성 요소 척도가 어떻게 도출이 됐는지 구성 요소까지 이렇게 고찰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써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도적인 거 있으면 예를 들어서 노인의 어떤 삶의 질을 보는데 노인 그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그런 거와 관계를 또 본다든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간의 삶의 질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본다고 했을 때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론적 배경에 뭐 연역부터 좀 현황을 좀 써줘야 되겠죠. 제도적인 게 들어가면 이런 제도적인 개요도 좀 써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개념적 정의라는 것도 이론적 배경에서 용어의 정의처럼 써줘야 되는데 이게 학술적 정의, 학자들이 정의한 정의가 개념이 있을 수 있고 또 법제도적인 개념이 있을 수 있고 실무적인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구분해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 파트는 이제 서베이를 하든 세컨더리 데이터 가지고 하든 질적 연구, 인터뷰나 사례 연구 하든 간에 어떤 이런 자료 수집 방법을 통해서 어떤 분석을 해주겠다. 이 정도로 기술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3장 연구 설계에서 명확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줄 거니까 이 정도로만 해주시고 선행연구 검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선행연구의 흐름과 한계를 좀 우리가 분류를 해서 언급해주고 그 선행연구에서 좀 한계로 느껴졌던 점이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깊이 있게 봤다. 아니면 이런 관계로만 포커싱해서 좀 다른 변수들은 통제하고 이런 관계를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봤다. 이런 차별성을 제시하겠다라고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